자, 그럼 1,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아무런 우리가 수학적 기호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이 둘레라는 걸 그냥 말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렇다면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4번 더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한 변의 길이에다가 한 변의 길이에 여기에다가 4를 곱한 값이 되겠지. 4를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둘레를 구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했었을 때 매번 한 변의 길이의 4를 곱한 값 이렇게 길게 쓴다면 그러면 너무 힘들겠지. 둘레의 길이를 표현할 일이 이번 한 번만 있으면은 별로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수많은 정사각형을 다루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매 문제마다 우리가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서 손도 아프고 또 풀이 과정도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이러한 불편을 한번 해결하고자 우리가 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한번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길이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A라고 쓰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냥 4A 그냥 A가 4개 있는 거니까 4A 이렇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었을 때 둘레 길이는 4A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렇다면 before랑 after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썼던 걸 그냥 4A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쓸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히 표현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학적 내용을 길게 문장으로 쓸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고 또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표현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이렇게 한 변의 길을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르는 걸 갖다가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제 문자로 표현하기 시작했으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추가 있었는데 추의 무게를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그 모르는 추의 무게가 하나가 x고 똑같은 게 또 하나 x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절에는 x가 있고 이렇게 3kg짜리 추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을 때 이게 이렇게 수평을 이룬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이 x라는 무게를 가지는 이 추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x가 2개 있으니까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저울이 수평을 이룬다 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얘네들이 같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겠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x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서 구한다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럼 x에 1 집어넣어 볼까? 그럼 2는 4 그럼 얘네들 다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x에 2 집어넣으면 4는 여기는 5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면 6, 그 다음에 여기도 6 되는 거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x값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와 같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럴 때는 거짓인 거고 이럴 때는 참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방정식이다. 그 말의 뜻은 x의 값에 따라서 그 값이 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거짓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후 내용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수학 1에서도 배우겠지만 뒤쪽에 넘어가서 뭐 대수나 뭐 미적분이나 뭐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많은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방정식마다의 어떤 해법을 학습을 하면서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저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수식으로 나타낸 걸 한번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이 x는 x 플러스 3이라고 했던 등식이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x의 차수를 생각해보면 여기에선 1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1차 식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식을 갖다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 그렇다면 1차 방정식을 푸는 걸 우리가 한번 앞에서 뭐 대입했지만은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1차 방정식 AX는 B의 형태가 있었을 때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봐봅시다.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x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면 a를 반대쪽으로 넘겨야 되는 건데 이때 a를 반대쪽으로 넘기기 전에 a의 값이 만약에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0이 아니라는 먼저 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로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그럼 그 자체는 그냥 a를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x는 a분의 b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가 0이 되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a가 0이라고 했었을 때 0이랑 어떤 값을 곱한, 즉 x를 곱했을 때 이게 만약에 이 오른쪽이 만약에 어떤 0이 아니라 그냥 숫자를 가진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이 등식이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지. x에 1 집어넣어도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2고 2 집어넣어도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2인 거니까 이건 항상 이제 성립되는 게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a가 0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는 여기서 이제 b지 b 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가능한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능인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불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상황. 이 a가 0인 상황에서 만약에 우변이 0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x에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항상 상관없이 이거는 뭐해? 성립을 하는 거지. 아, 그럼 따라서 b 값이 0이면은 어떤 상황인 거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러니까 다 이게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가 이렇게 한 개만 있거나 혹은 불능이거나 아니면은 부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1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좀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a의 x-1에 x 플러스 2다. 이런 상황 한번 해결을 먼저 하자. 그럼 일단 이 형태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x는 x끼리 몰아주게 되면은 그럼 ax에서 x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a-1에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a 넘겨주게 되면 a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어떤 상황? 일단 a가 1이 아닌 상황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상황인 거지. 그럼 a가 1이 아닌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x값은 뭘로 나오겠어? a-1분의 a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a가 1이다. 즉 이 x의 개수값이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는 a가 1인 거니까 0 곱하기 x꼴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 한번 써주는 거야. 처음에는 0 곱하기 x꼴이 지금 a에 1 들어가게 되면 3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지금 가는 게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이제 불능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 맨 처음에 이렇게 식 안 쓰고 그냥 1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좌변 0이고 우변은 3인 거니까 이거 뭐야 0은 3이다?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은 x가 가능한 값이 없구나 그래서 불능이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뭐 식을 써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하면 좀 더 익숙해질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식을 좀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x 마이너스 b제곱 뭐 이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끼리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a 마이너스 b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인 상황하고 0이 아닌 상황 생각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0이 아닌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면 a가 b가 아닌 상황 그럼 이 상황부터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반대쪽 넘기면 되는 건데 이때 자연스럽게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x값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이 된다라는 것은 a가 b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얘가 0인 거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x가 지금 뭐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얘가 0인 거니까 그럼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정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2고 그 다음에 넓이가 1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넓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럼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이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전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개 한번 해보게 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고 1이 좌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3이 되겠지 는 0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넓이에 대한 식을 썼을 때 나타내어지는 식이 2차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인데 이제 차수가 2차인 거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차 방정식. 자, 그러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제시되어 있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즉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ax제곱에 그 다음에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하면은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1과 3으로 인수를 가지게 되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그럼 이걸 0을 만족시키는 값은 여기에서는 x가 2라고 3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1과 3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한번 식을 먼저 하나 봅시다. x제곱 그 다음에 10x 플러스 10x 마이너스 39는 0이라는 한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한 이제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식을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x제곱이란 거 어쨌든 간에 이 제곱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봤겠지만은 제곱이 의미하는 건 넓이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x제곱을 봤기 때문에 한 면의 길이가 x인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정사각형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 즉 x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정사각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의 길이가 x고 여기 길이도 x다. 그 다음에 10x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10, 그다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x인 하나의 또 직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직사각형을 쭉 이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요 길이를 10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x로 놓여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x고 여기 10인 거니까 요 넓이 같은 경우는 10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x제곱이 있는 거고 여기에 10x가 있는 거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0x라고 하는 것은 x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하나하고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두 개의 일단 넓이의 합인데, 일단 마이너스 39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얘네들만 먼저 생각을 해주면서 그럼 이 직사각형 이 정사각형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해를 구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x제곱하고 10x를 갖다가 하나의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타내서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어쨌든 기하적으로 이렇게 도형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이 x라는 이 한 변의 길이를 포함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사각형을 만들어낸다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의 제곱값이 넓이가 될 테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뭔가 x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말이냐,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10x를 절반 쭉 잘라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갖다 붙이는 거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먼저 x제곱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x인 거고, 그럼 얘를 절반 자른다는 것은 10을 절반 딱 자르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절반 자르게 되면 색을 좀 달리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만 잘라서 요 길이 값을 5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절반 자른 거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값도 마찬가지로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여기도 x 될 테니까 그럼 여기는 5x가 될 거고 여기는 5x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하나 비어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 요 길이값도 5죠. 여기 있는 거. 요 길이값도 5인 거니까 그럼 따라서 25가 만들어지겠지. 여기 5 곱하기 5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5, x 플러스 5인 뭐가 만들어진 거야?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 값은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넓이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9 얘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변형한 거냐면 x제곱하고 그 다음에 5x 5x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10x는 그대로 있어. x제곱 플러스 10x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39는 반대쪽으로 넘겨져서 좀 따로 생각을 해봐. 그럼 따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x제곱 플러스 10x에다가 뭐가 더해진 형태인 거야?
25가 더해진 형태인 거지. 따라서 양변에다 플러스 25를 해주면은 그럼 식에서는 이제 변화값이 없죠. 어차피 25는 원래 있던 값이 없던 값이어서 그냥 양변에 더해준 거니까. 그렇다면 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뭐가 만들어진 거야?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5인 정사각형이 된 거니까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에는 39 더하기 25 하면은 이제 넘어가면 44, 64죠. 64. 그러면 x 플러스 5가 가질 수 있는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건데 이때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x는 길이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8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값이 가능한 거는 3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수학이 발전되긴 아주 발전되기 전인 아주 옛날에는 우리 2차 방정식을 구했을 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야.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근데 사실상 매번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뭐 다 해 하나 구하려고 지금 2차 방정식 해 하나 구하려고 지금 몇 분을 소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과정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수학자 할아버지들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식을 한번 다음 장에서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써봐. ax제곱에 bx 플러스 c는 0인 거고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x값에 집중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뭐 개수로 한번 a를 싹 다 날려볼까요? 그럼 x제곱에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자체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상수는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하고 a분의 bx 값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고 그럼 얘를 자체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여기 상수 부분에는 이 a분의 b 여기에 이제 반의 제곱값이 오면 되는 거죠. 절반의 제곱값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 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럼 따라서 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2a분의 b 2a분의 b의 제곱값으로 되는 거죠. 얘 전개하면 얘를 되는 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4a 제곱분의 b 제곱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럼 4a 제곱으로 이제 통분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에 이제 b 제곱 먼저 써줄까요? 그럼 b 제곱 먼저 써주게 되면 b 제곱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a 제곱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 4a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는 x값이 뭐냐라는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 제곱을 날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럼 x값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2a분의 b 는 요거 이제 루트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씌워주게 되면 분모 같은 경우는 2a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2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라는 건 어떻게 정리되겠느냐. 자, x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2a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a는 똑같이 분모 값이 똑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된다. 그럼 우리가 쭉 긴 과정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결론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면 x값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식을 쓰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번 했던 이러한 가정 없이도 한 번에 x값을 딱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그 식의 이름을 근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던 공식의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놨던 공식에다가 그럼 여기서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C 집어넣으면은 값을 딱 한 번에 구해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하나만 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본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AX제곱에 이 1차항의 개수값, 이 B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하나 더 봅시다. 그럼 이게 만약 짝수라고 하는 것은 2의 B 프라임 어쨌든 B'이 1, 2, 3, 4가 되든 어쨌든 항상 2를 곱하기 때문에 여기가 짝수가 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 상수는 그대로 C가 오는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그대로 한번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근해 공식을. 얘에다가. 그럼 x는 하고 이제 나타내실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a분의 그대로 쓰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결국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1창의 개수인 거야. 그럼 1창의 개수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지. 그럼 2b 프라임인 거니까. 2b 프라임인 거니까. 마이너스 2b 프라임이라고 써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에 b제곱이라는 것은 요 2b 프라임의 제곱인 거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짧은 부분은 좀 더 연장을 시켜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루트 안을 먼저 보게 되면 여기 4가 있는 건데 4를 묶어서 바깥쪽으로 빼줄 수 있겠지. 그러면 4를 묶어서 바깥쪽으로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ac만 남게 되는 거고 여기 b 프라임 제곱만 남게 되는 거고 여기는 루트로 빠져나니까 2가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이 길이 다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x 값은 무엇이 되겠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겠다. 그럼 이 공식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만약에 x항의 1창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인 경우에는 그럼 근해 공식을 썼었을 때 요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짝수라고 했었을 때는 그냥 1창의 개수 이제 2창의 개수죠. 2창의 개수 a분의 마이너스 그 짝수를 절반한 거. 왜냐면 2b 프라임의 절반이 b 프라임인 거니까. 그럼 절반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다. 그럼 이렇게 a, b, c로만 놓고 보게 되면 좀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했던 거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9에다가 다시 한번 똑같이 여기에다 근해 공식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었을 때는 분명 뭐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그리고 과정이 길었지만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면은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해결 가능한 거야.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근해 공식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 요거는 2창의 개수죠. 항상 우리가 어떤 공식이나 어떤 수학적 내용을 처음 봤었을 때 a분의 마이너스 p 프라임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이 a, b, c의 의미를 살려주면서 읽어야 돼. 자, a라는 건 뭐야? 2창의 개수인 거잖아. 그럼 2창의 개수라고 읽어. 2창의 개수로 읽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2창의 개수는 1인 거잖아. 그럼 1인 거니까 그냥 생략이 가능한데 뭐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1 써볼까요? 그럼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의 프라임인데 b의 프라임도 마찬가지 b 프라임 이렇게 읽지 말고 1창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였을 때 그거 절반한 값. 그럼 이거 1창의 개수가 지금 짝수잖아. 그럼 절반한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의 그 다음에 1창의 개수 절반한 거. 그 다음에 제곱. 그러니까 루트의 5,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창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그러면 여기서 2창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가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39가 된다. 이렇게. 그럼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계산한 거죠? 64니까 루트 씌우면 8이 되는 거고 그럼 그 값으로 가능한 게 3 또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이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가능한 거는 x값이 이 길이 값이 양수에 됐으니까 3만 가능했던 거고 사실 실제로 앞에서는 우리가 이 정사각형의 길이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3밖에 없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음수 범위까지 확정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13도 해는 되는 거지. 왜냐하면 x에 만약에 우리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13도 가능한 거니까. 그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3과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내용 정리해 보면은 2차 방정식의 해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하고 근해 공식이 있는데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은 해가지고 근을 구해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써가지고 한 번에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배울 때 우리가 이 공식에는 항상 유도 과정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나긴 유도 과정을 그냥 짧게 축소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공식에 대해서 유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쌤들 같은 경우 뭐 기억을 하고 뭐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우리가 서술형이나 어떤 논술 이제 더 나가서 논술까지 봤었을 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유도 과정에서 핵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 상수항 넘기고 그다음에 여기 루트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우리가 어쨌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다 가능한 꼬리 같은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는 사실 유도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도 과정의 핵심을 통해서 확장도 가능해요. 우리가 뭐 나중에 다른 공식을 배웠을 때 어쨌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어떤 사고 과정의 근거에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유도 과정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서술형이나 논술에서도 쓰는 이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유도 과정에서 핵심만 기억하자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핵심 과정에 뭐 네모 표시 하나 정도만 치고 넘어갈까? 이렇게 네모 표시 하나 이렇게 쳐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기본 문제 7-2번부터 봐봅시다. 7-2번. 먼저 1번 문제 일단 넘어가고 2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절대값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7이 될 때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이제 x 값을 구해보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이랑 어쨌든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해결하는 거니까 먼저 수직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이 이제 0이 되는 건 여기선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선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나 그려주고 3 그려주고, 그럼 마이너스 2 왼쪽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3 이상에서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이 나오게 된다. 그럼 첫 번째 구간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로 풀릴 거고 얘도 마이너스로 풀리겠지.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을 풀게 되면은 요 앞에 마이너스 붙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도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7이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2x 넘겨주고 7 넘겨주게 되면은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나온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과연 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항상 확인해 주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이 맞기 때문에 그럼 이건 가능한 값인 거지.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와 3 사이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 이 상황을 보는 거지. 그럼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풀릴 거고 얘는 아직 3보다 작은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겠지. 그럼 얘가 플러스로 풀리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xx 사라지면서 5는 7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5랑 7이랑 같아지는 게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x가 결론적으로 이제 개수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0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따라서 0 곱하기 x가 2가 되는 이 상황을 보고 싶은 거고, 그럼 이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다. 네, 마지막 이제 하기 전에 아래 좀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씩 올려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풀어봅시다. 공간을 확보해서, 그럼 마지막 마지막 이제 구간 같은 경우에는 x가 3 이상인 경우지. x가 3 이상인 경우.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얘가 싹 다 플러스로 풀릴 거니까 그러면 2x,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이게 7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x 값은 4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 이 4는 3 이상인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값이다. 따라서 이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3하고 4다.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x-1의 절대값, 그 다음에 3-x의 절대값, 요거 두 개가 같다고 했었을 때 그럼 요거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3이라는 거 뭐 수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 3의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3을 가지는 절대값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수에 대해서 그대로 부호를 똑같이 해가지고 절대값이어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그 다음에 절대값이어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이 절대값 안에 값이 똑같은 경우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값이 부호가 다른 경우. 따라서 우리가 이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제시됐었을 때 어떤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 얘네 둘이 같다라고 제시되어 있었을 때 이 A하고 B의 관계 자체는 이렇게 A랑 B랑 그냥 똑같을 수도 있고, 혹은 A랑 B랑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 때는 첫 번째 A랑 B랑 같다고 놓고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로는 A랑 B랑 부호만 반대다. 즉 A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놓고 풀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A 절대값은 B의 절대값 꼬를 푸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럼 이거 바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그럼 얘랑 이 x-1이라고 3-x가 그럼 얘 관계 2에서 둘이 부호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라고 먼저 첫 번째 풀게 되면은 x-1하고 3-x가 똑같다. 요 이제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지. 그럼 x 넘어가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x 값은 2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x가 2 하나 확보해 둔 거고, 이건 뭐 따로 이제 어떤 부호 관계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같은 경우에는 둘이 부호만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x-1하고 3-x에 마이너스 붙게 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될 건데,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x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수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불능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능한 값이 없고, 그럼 따라서 나오는 값은 x는 2 하나다. 이렇게 이제 3번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2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구간을 나누거나, 혹은 이렇게 둘이 절대값이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도 상황 케이스를 나눠서 풀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뒷부분 이제 기본 문제 7-3번 7-3번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크게 내신적으로나 수능적으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풀지 마시고 요 페이지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7-4번으로 넘어갑시다. 기본 문제 7-4번. 기본 문제 7-4번. 여기서는 이제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x제곱에 플러스 3에 x-1의 절대값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제 x값을 구해보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건, 구간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 x가 이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이 1인 거니까,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하고 1 이상일 때, 그러면 첫 번째 이 x가 1보다 작은 상황부터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이제 x제곱 그대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상황인 거니까, 그럼 3x에 마이너스 붙으면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또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3, 그러면 마이너스 7이랑 짝꿍되면은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x값으로 가능한 게, 여기서는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마이너스 1하고 4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거 두 개 다 되냐라고 따져봤었을 때, 자 우리가 가능한 건 뭐다? x가 1보다 작은 것만 여기서는 취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x가 1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러니까 4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x의 값이 1 이상일 때,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이거는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x제곱에 여기에는 이제 그대로 풀리게 되면은 플러스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 만나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는 0으로 풀릴 거고, x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때도 여기 두 개 중에서 x가 1 이상인 것만 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가능한 2만 가능하겠지.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2만 방정식에 이해가 되겠다라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 7-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7-5번 1번을 보게 되면은 형태가 루트 2 빼기 1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의 x, 그 다음에 루트 2는 0이다. 이걸 먼저 풀어보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x제곱, 최고차항의 이 x제곱의 개수를 봤었을 때 지금 이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지.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이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 보자.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자 먼저 이 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드는 수를 일단 식에 전체적으로 곱하되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1창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일단 계산을 하고, 근데 상수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산하지 마. 일단은 계산하지 말고 냅둬봐.
왜 그러냐면 한번 1번 문제 한번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이 1창의 2창의 개수 요걸 먼저 1로 만드는 값을 식에 전체적으로 곱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건 루트 2-1에 이제 켤레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럼 식의 전체적으로 곱한 값을 계산해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인 거니까 그럼 1이 되면서 x 제곱으로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그냥 계산하면 돼. 여기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만나면 3루트 2, 이렇게 만나기는 마이너스 루트 2인 거니까 뒤에 2루트 2 붙겠고, 그 다음에 3이랑 1이랑 만나면은 3, 마이너스 루트 2랑 그 다음에 루트 2랑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3 마이너스 2인 거니까 1 된다. 그럼 여기 이제 계산이 끝났고, 그럼 1창의 개수는 끝났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상수항 계산할 때 일단은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루트 2 플러스 1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사실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썼을 때 얘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은 얘를 계산하면 2 플러스 루트 2죠. 그러면은 어떻게 쪼개지는지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여기를 쪼개서 쓸 거잖아. 어떻게 쪼개지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루트 2랑 루트 2 플러스 1로 쪼개질 수 있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었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한번 써주게 되면은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면 얘랑 만나면 루트 2죠. 얘랑 만나면 루트 2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둘이 계산하면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형태로 쪼개지게 되네. 그럼 따라서 x 이제 계산식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면서 이게 0인 거니까 그럼 x 값으로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2번도 한번 풀어볼까? 2번 풀려면 좀 공간이 부족한 거니까 얘를 살짝만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크기를 좀만 줄여서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2번 풀어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i의 x제곱, 이건 복소수가 나왔네. i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i의 x 마이너스 1 빼기 i는 0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창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럼 얘를 1로 만드는 수를 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i로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변에다가 싹 다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된다. 그럼 일단 ix제곱하고 마이너스 i 만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x제곱이 써질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i하고 마이너스 i 만나게 되면 마이너스 만나고 그 다음에 i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하고 2 만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럼 x 값이 끝났고, 그럼 여기서 일단 계산하는데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일단은 계산하지 마. 그러면 일단 계산하지 말려면 마이너스 값은 일단 다 사라지면서 플러스 i의 1 플러스 i는 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인수분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i 있고 1 플러스 i라고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i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1 플러스 i니까 둘이 합치면은 1 플러스 2i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1 플러스 2i랑 관계가 부호만 반대인 거잖아.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줄 때 여기 마이너스 써주는데 여기 주의할 거,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써버리면은 이거 나중에 계산할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꼭 괄호를 붙여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안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써고 났으면은 그러면 x 마이너스 i 하고 그 다음에 x 여기서는 이제 계산 뭐 그냥 바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x 값은 1 또는 1 플러스 i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지. 여기가 1이 아니라 i지 i 또는 1 플러스 i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쌤 이거 일단 상수항을 일단 계산하지 말래서 계산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써봤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한번 그런 상황 봐보자.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x제곱에 그 다음에 3 더하기 루트 2의 x, 요 뒷부분은 뭐 그냥 계산인 거니까 요 부분 지울게. 요 부분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의 루트 2의 루트 2 플러스 1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뭐 일단 상수항 계산 안 하고 썼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인수분해 이제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루트 2 쓰고 루트 2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1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루트 2 이렇게 하면 루트 2 플러스 1인 거니까 1 플러스 2 루트 2인데 여기 아니지.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이제 계산해서 이제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쪼개질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살짝 지워놓고, 그럼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계산될지를 보게 되면은, 계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개야지만이 3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쨌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은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럼 얘를 만약에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여기를 살짝 빼줘가지고 이거 계산하면은 2 플러스 루트 2라고 써주고, 그럼 1하고 2 플러스 루트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 플러스 루트인 거니까, 그럼 둘이 합치게 되면은 3 플러스 루트가 나오게 되네. 아, 그러면은 형태가 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겠구나.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조한 건 어떤 거냐, 일단은 계산하지 않고 써야지만 일단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형태를 보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놓고 놨더니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수항 마저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지를 다시 한번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다음에 볼 건 이제 기본 문제 7-6번을 보겠습니다. 7-6번. 여기서는 이제 켤레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켤레근의 성질.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의미로 하나 더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근을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분모에 깔리는 거는 2a가 깔려야 되는 거니까 2분의가 밑에 깔리겠고, 그럼 2분의 a를 쓰는데, 일단 형태를 조금 맞춰서 쓰기 위해서 2만 먼저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값, 그러면은 p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p에 플러스 마이너스는데 여기는 좀 분리해서 써보자. 그럼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바깥쪽으로 빼줘서 써보게 되면은 루트의 p제곱에 마이너스 4배 넣어놓으니까 마이너스 4q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한글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만 바뀐 형태로 써질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루트의 p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식을 왜 이렇게 썼냐? 우리가 켤레근이란 건 어떤 거였어? 일단 무리수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무리수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바뀌는 형태인데, 근데 그 형태를 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p 2분의 마이너스 b 여기는 똑같이 생겼지.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여기 형태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루트 값 똑같은 건데 지금 뭐만 달라?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형태만 다른 건데,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형태가 다른 부분은 어디 부분이 다른 거다? 여기 유리수 부분이 다른 거 말고 이 무리수 부분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나의 무리수값 요렇게 하나의 근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것이 나머지 한 근이 된다 라는 내용이다. 그럼 이걸 좀 텍스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PQ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유리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 PQ가 유리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 만약에 A 플러스 B 루트 M, A 플러스 B 루트 M의 값이 요것이 한 근이게 되면은, 2차 방정식에 한 근이게 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 루트 M의 값도 뭐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근이다 라는 것이 켤레근의 성질. 이때 당연히 A하고 B는 유리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M 같은 경우에는 무리수여야 되는 거고. 쌤이 켤레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항상 전제 조건을 따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을 따지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제 조건을 뭐 하자? 반드시 따져주자. 전제 조건을 반드시 체크 하셔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전제 조건이 안 지켜지면 성립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의 x 플러스 2, 그냥 요 간단한 2차 방정식 하나 풀어보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 근의 공식을 하나만 써보게 된다면, 그럼 x 값으로 가능한 게, 우리가 일단은 2a분의, 그러면은 여기 짝수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분모에 1이 깔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루트 3에다가 플러스 하나만 써보자. 일단 플러스 값만, 그럼 마이너스 쓰지 말고 플러스 루트에, 그러면 b제곱하면은 요거 b' 제곱한 거니까 3의 제곱인 거겠지. 그러면은 3 빼기 a인 거니까 1인 거지. 그럼 루트 1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근의 공식에 대해서 이 플러스 부분을 일단 마이너스 안 쓰고 플러스 부분만 쓴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루트 3 플러스 1을 하나의 근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켈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무리수 부분만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근도 갖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한 근을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다. 요게 나머지 한 근이 뭐냐면 켈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바뀐 것이 나머지 한 근이라는 것이니까 그럼 얘가 근이다라고 결론을 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부분도 쓰게 되면은 그럼 이게 뒷부분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실제적으로는 루트 3 플러스 1하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 두 개의 근이 되는 건데 근데 혈례근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치고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을 얘를 근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결과값이 안 맞지. 실제 근은 얘인데 근데 근을 얘도 가져가 버린다고. 얘랑 두 개는 다른 값이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PQ 즉 여기에 대해서 개수값이 유리수라는 조건을 꼭 짜진 다음에 켈레근의 성질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이 P값 지금 1차항의 개수값이 이거 유리수가 아니지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써야 되는 건데 전제 조건을 체크도 안 하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해를 구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럼 따라서 항상 우리가 이 켈레근의 성질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을 체크한 다음에 써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수 버전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복수수 버전도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PQ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 조건이 붙겠네. 실수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가능한 것들.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해가 A 플러스 BI가 하나의 근이게 되면 근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A 마이너스 BI 여기 복수소 부분에 이제 부호가 바뀐 거 요것도 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여기서는 A, B는 실수인 상황인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또 증명을 해볼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PQ라는 게 일단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근을 A 플러스 BI 자체를 Z라고 놓게 되면은 A 플러스 BI가 근이다. 근이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은 요것도 이제 방정식의 해인 거니까 그럼 방정식의 해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Z제곱 이거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Z제곱에다가 PZ 플러스 Q는 0 이런 방정식에 하나 집어넣어 보는 거야. PQ가 실수라고 했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바를 한번 씌워보자라는 거지. 바를 한번 씌워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바를 씌우게 되면 일단 우변 같은 경우는 0의 바 같은 경우는 바는 뭐라 그랬어? 그냥 복소수 부분에 부호만 바꾼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허수분이죠. 허수부분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바를 씌우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Z 제곱에 바가 들어가면서 Z바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에는 PZ가 있는 건데 어쨌든 P는 실수이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겠고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냅두고 Z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플러스 Q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따라서 Z바라는 것도 어쨌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란 2차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한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Z바도 모겠구나. 2차 방정식의 해겠구나. 그럼 따라서 Z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 플러스 BI의 바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I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 씌워주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I 요것도 뭐 할 수 있다. 요것도 근이 되게 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무리수하고 그 다음에 이 허수에 대해서 우리 켈레근의 성질을 정리해봤고 기본 문제 7-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허수 부분에 대한 켈레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켈레근의 성질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문제 7-8번을 봐봅시다. 기본 문제 7-8번. 일단은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잘라냈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직사각형 하나 쭉쭉쭉 그려줍니다.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었다. 그럼 정사각형이 되게끔 하나 쭉 그으면은 정사각형처럼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남은 직사각형과 그 다음에 처음 직사각형이 닮은 꼴이다. 닮은 꼴이다. 그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 그럼 우리가 처음 봤었을 때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비의 값을 구하자. 그럼 우리가 어떤 비율을 구하자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냐를 구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하나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길이 값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1이라고 하나 설정을 해주게 되면 지금 모르는 거니까, 아는 길이 값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 b의 값은 그냥 x라고 써주게 되면, 그럼 1대 x가 결론적으로 이 x 값이, 우리 x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b 값이 긴 변의 길이의 b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 x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먼저 정사각형을 잘라냈대. 그러면은 얘의 값이 1인 거니까 그럼 얘의 값도 1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이 전체가 x인 거니까, 그럼 1을 빼주게 되면 이 나머지 하나의 값, 요게 이제 x 빼기 1이 되겠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직사각형하고 나머지 여기 잘라내진 이 직사각형, 요게 뭐가 된다? 닮음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짧은 것 대 긴 거는 이렇게 써볼까? 짧은 것 대 닮은 비를 써주게 되면, 긴 거를 써주게 되면, 그럼 짧은 게 여기서는 x-1인 거니까 x-1 대 그 다음에 긴 거의 기 1이 되겠지. 그렇다면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는 1인 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거의 값이 되겠지. 그러면 그 내용식 써봅시다. 그럼 x의 값은 2a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배 a인 거니까 루트 5가 되겠는데, 이때 x값은 뭐야? 양수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 마이너스 루트 5 같은 경우는 음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5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연습 문제 7-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보게 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k의 x제곱, 그 다음에 px 플러스 k 플러스 1 q는 0이고, 이 값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해로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식을 쓰게 되면 k의 x제곱, 그 다음에 p의 x 플러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q는 0이다. 요게 이제 k에 관계없이 항상 1이라는 값을 일단은 가진대. 그러면은 우리가 1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할 수 있겠지. 요거 같은 경우는 성립을 할 거니까. 그러면 k 플러스 p,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q는 0이 될 건데, x의 값이 일단 1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실수 k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이 표현을 보고 우리가 떠올려야 될 거는 바로, 그러면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겠구나.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이건 우리가 식을 봤을 때 항등식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자.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자라고 정리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해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은 k로 묶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k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kq가 있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q의 k로 하나 묶일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p,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q 이렇게 묶이게 되겠지. 플러스 q는 0이다. 따라서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등식에 대해서 요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0이어야 된다. 그럼 따라서 1 플러스 q는 0이고요. 그 다음에 p 플러스 q도 0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q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q가 마이너스였을 때 p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PQ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PQ 값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둘이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고 표현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문자에 맞춰서 여기선 이제 x가 있다고 해가지고 x 값을 뭐 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x는 일단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럼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주인공은 뭐야? x가 아니라 k라, k. 그래서 k로 식을 정리한다. k로 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연습 문제 7-4번을 봅시다. 연습 문제 7-4번. 자, 일단 여기에서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해서 허수 알파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해일 때, 여기에서 하나의 해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하고 알파바로 구해보시오. 그럼 당연히 이제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바도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구해봐야 되는 거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이 그럼 여기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하고 알파바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렇다면 이제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알파를 대입한 값 그럼 그걸 먼저 한번 써보자. 그럼 a의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알파 플러스 c는 0 요거는 일단 항상 성립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해를 구해본다라는 건데 어떤 얘기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써먹어 봐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 봐. 그러면 여기에다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는 a의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알파 들어갔으니까 b 알파가 될 거고 플러스 c는 0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넣었더니 요렇게 식이 하나 나는데 근데 이 식은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성립하는 등식이 나오는 거나 그럼 따라서 뭐다 마이너스 알파는 요러한 2차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되겠구나. 그럼 x값은 마이너스 알파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머지 하나의 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어쨌든 A, B, C에 대해서 무슨 조건이 있었다? 실수 조건이 있었다.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켤레근을 써주게 되면은 바를 붙여주게 되면은 어쨌든 마이너스 4는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제 1번에 이렇게 주어진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들어가 보자. 2번 같은 경우에는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다. 보니까 지금 A, B, C 이렇게 놓여져 있는 형태에서 C, B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형태로 바뀐 거지.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요 오렌지식을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럼 핵심은 뭐야? 이 개수의 순서가 A, B, C에서 C, B, A로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제 C 쪽부터 해가지고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의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x제곱 값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상수항으로 만들어주려면 그럼 핵심은 사실 얘를 상수항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럼 얘를 상수항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떤 변형이 있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알파 제곱 값을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그냥 싹 다 식을 뭐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값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알파의 제곱값으로 나누면 C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우리가 C부터 써줘야 돼야지만이 이제 식의 형태가 맞기 때문에 그럼 C에 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근데 알파의 제곱으로 나눴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제곱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에서는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파 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알파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알파분의 1만 남아있겠지. b의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알파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a만 남아있겠지. a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요 c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a는 0. 그럼 요 형태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뭘 집어넣었더니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성립을 한다라는 식이 하나 주어지게 된 거잖아. 이 오렌지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눴더니 그러니까 따라서 알파분의 1이 뭐가 된다? 하나의 근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따져보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주게 되면은 바를 붙이게 되면 어쨌든 분자값은 1인 거니까 분모에만 바를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알파 바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개수의 순서가 A, B, C에서 C, B에 이렇게 반대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군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건 이제 하나 이제 또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역수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이 어떤 거였어? 지금 상황 자체가 개수의 순서가 역순이 된 거지. 그러면 개수의 순서가 역순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된다? 이 근을 봤었을 때 원래 기존의 근은 알파하고 알파 바였는데 근데 개수의 순서가 역순이 되니까 반대로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 근들이
역수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근들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역수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근들이 역수야. 그럼 근들이 기존에 비해서 역수가 됐어. 그러면 이제 개수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CBA가 어떻게 되는 거다? ABC가 되는 거다. 즉 개수의 순서도 역수가 된다. 이 서로 역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개수의 순서가 역수냐? 그러면은 근들이 이제 역수가 되는 거고, 봤더니 근들이 역수야. 그러면은 개수의 순서가 역수이 된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마이너스 5는 0.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알파 베타 이렇게 근을 가진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베타분의 1 이렇게 근들이 역수가 되는 이거를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 그러면 봤었을 때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근들이 역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개수의 순서를 역순으로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 개수의 순서를 역순으로 생각하려면 마이너스 5 먼저 써주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1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역수근도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우리가 뭐 내신을 풀 때든 문제를 풀 때든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차 방정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